지금 이 순간에도 AI 기술은 세상을 바꾸고 있죠. 그런데 말이죠. 그 심장은 지금 너무 뜨겁게 불타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열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비밀 무기, 바로 칩 직접 냉각, D2C 기술에 대해서 오늘 아주 시원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던져볼까요? 도대체 왜 갑자기 다들 냉각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AI의 심장이 말 그대로 터지기 직전까지 과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숫자 한번 보세요. 800와트.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H백 같은 최신 AI 칩 단 하나가 뿜어내는 열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작은 전기난로 하나가 서버 안에서 24시간 내내 켜져 있다고 상상하시면 돼요. 이런 칩이 수백, 수천 개가 모인 데이터 센터는 이제 거대한 열의 용광로나 다름없는 거죠. 자, 그럼 이 AI 발열 대란 앞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써왔던 방식들은 왜 이렇게 속수무책일까요? 그 한계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정말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 왼쪽이 기존의 공냉식, 그러니까 팬으로 바람을 불어서 식히는 방식인데요. 서버렉 하나당 고작 10에서 15kW 정도의 열을 감당하는 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오른쪽에 최신 AI 렉을 좀 보세요. 무려 50에서 90kW? 거의 6배에 달하는 열을 뿜어냅니다. 이 엄청난 차이, 기존 방식으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수준에 이른 겁니다. 네, 맞습니다. 기존의 공냉식은 이제 정말 한계에 부딪혔어요.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요. 방 전체에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놓고 정작 불이 붙은 토스터기 하나를 식히려고 애쓰는 거랑 똑같습니다. 엄청난 에너지만 낭비할 뿐 진짜 문제점은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결국 이게 기술 발전의 발목을 꽉 잡고 있는 병목 현상인 셈입니다. 하지만 이 뜨거운 문제에 대한 아주 혁신적인 해답이 있습니다. 바로 칩 직접 냉각 D2C 방식인데요. 이제 그 원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D2C 냉각. 이 개념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하고 직관적입니다. 우리가 머리에 열 날 때 이마에 차가운 물수건 딱 올리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뜨거운 반도체 칩 바로 위에 콜드 플레이트라는 특수 금속판을 찰싹 붙이고요. 그 안으로 차가운 냉각수를 계속 흘려보내서 열을 곧바로 빼앗아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의 핵심 철학은 바로 정밀 타격이에요. 낭비하지 말자는 거죠. 거대한 데이터 센터에 공기 전체를 식히느라 애쓰지 말고 열이 발생하면 바로 그 원점, 칩만 정밀하게 식히자는 겁니다. 정말 똑똑하고 효율적인 발상 아닌가요? 자, 그럼 이 똑똑한 냉각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열을 싹 빼앗아서 밖으로 내보내는지 그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볼까요? 이 시스템은요, 정말 신기하게도 우리 몸의 혈액순환이랑 아주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먼저 1단계, 칩에 붙은 콜드 플레이트가 열을 쏙 흡수해요. 그럼 2단계, 뜨거워진 냉각수는 배관을 타고 시스템의 심장 부인 CDU로 이동합니다. 3단계에서 이 CDU가 열 교환기를 통해 열을 밖으로 싹 배출하고요. 마지막 4단계, 다시 차가워진 냉각수는 깨끗한 피처럼 칩으로 돌아가서 이 과정을 무한 반복하는 거죠. 이 멋진 사이클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멤버들이 있습니다. 뭐랄까, 어벤져스 팀 같은 거죠. 최전선에서 칩에 직접 붙여 싸우는 콜드 플레이트, 전체 작전을 지휘하는 심장부 CDU, 그리고 빼앗은 열을 시스템 밖으로 던져버리는 열교환기,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경로를 흐르며 임무를 수행하는 냉각수까지. 이들의 완벽한 팀워크가 바로 D2C의 핵심입니다. 물론 세상에 완벽한 기술이란 건 없겠죠? 이제 D2C 냉각의 빛과 그림자, 그러니까 장점과 현실적인 과제들을 아주 솔직하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장점들은요, 정말 강력합니다. 첫째, 에너지 효율. 이게 진짜 대박이거든요. 불필요한 팬을 끄는 것만으로 냉각에 쓰는 전력을 최대 45%나 아낄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어마어마한 전기요금 청구서를 생각하면 이건 엄청난 거죠. 덕분에 90kW급 고성능 렉도 문제없이 돌릴 수 있고요. 칩 온도를 칼같이 관리해서 성능을 안정시킵니다. 덤으로 마치 비행기 이륙 소리 같던 팬 소음이 사라져서 아주 쾌적한 환경까지 만들어주죠. 하지만 당연히 넘어야 할 산도 있습니다. 초기 설치 비용이 꽤 비싸고요. 무엇보다 민감한 전자장비 바로 옆으로 액체가 흐르니까
누수라는 단어만 들어도 좀 아찔하죠. 또 서버 한두 대는 괜찮지만 이걸 수천 개로 확장할 때는 배관 설계가 정말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건 칩 전문 냉각이잖아요. 그래서 램이나 SSD 같은 다른 부품들은 아니 우리는 어떡하고 하면서 여전히 선풍기 바람을 쬐어야 할 수도 있다는 거, 이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D2C 말고도 액체 냉각의 또 다른 강자가 있습니다. 바로 서버를 아예 액체에 퐁당 담가버리는 액침 냉각인데요. 이 둘 과연 뭐가 어떻게 다를까요?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아주 명확하죠? D2C는 마치 외과 소술 같아요. 딱 문제 있는 부위, 그러니까 뜨거운 CPU, GPU만 정밀하게 타격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기존 서버렉에 적용하기도 쉽고 유지 보수도 편리합니다. 반면에 액침 냉각은요, 비유하자면 서버 전체를 욕조에 담그는 거랑 비슷합니다. 냉각 효율은 정말 끝내주지만 유지 보수하려면 서버를 일일이 꺼내야 해서 번거롭고 전용 탱크가 필요해서 데이터 센터 구조 자체를 뜯어 고쳐야 할 수도 있죠. 자, 그렇다면 이 D2C 기술이 단순히 칩을 시키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컴퓨팅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바로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생각의 전환이 시작됩니다. 바로 지속 가능성이라는 키워드인데요. D2C 시스템이 칩에서 빼앗아온 그 뜨거운 물, 즉 폐열이 더 이상 쓸모없는 쓰레기가 아니라 아주 유용한 자원이 되는 겁니다. 이 열을 잘 모아서 데이터 센터 건물에 난방을 하거나 직원들을 위한 온수를 공급하는 거죠. IT 기술이 환경에 기여하는 아주 멋진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D2C가 활약할 무대는 데이터 센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공간이 좁고 열이 많이 나는 5G 엣지 컴퓨팅 시설, 그리고 1도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항공우주나 국방 분야에서도 핵심 기술로 자리 잡을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모든 기술은 폐열 재활용과 결합해서 탄소 중립 데이터 센터라는 위대한 목표를 향한 아주 중요한 디딤돌이 될 거고요. 기술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뜨겁게 발전할 겁니다. 이제 질문은 이거겠죠. 그 뜨거움을 식히는 우리의 기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열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은 과연 얼마나 더 똑똑하고 현명하게 발전할 수 있을까요? D2C 기술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멋진 대답이 아닐까 싶습니다.